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산업회사 문제풀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32번 볼까요? 다음 용접봉 중 내압용기, 철골 등의 후판 용접에서 피드 하청 용접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산성 수수량이 적고 우수한 강도와 내균열성 가진 것. 우수한 강도와 내균열성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수한 강도와 내균열성.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량이 적다는 거. 내균열성 같은 말이죠? 수소가 적기 때문에 균열이 안 생기는 거죠. 내균열성이란 균열을 잘 버틴다는 뜻이죠. 수수량이 적고 내균열성 가진 거. 이거 저수소계죠? 저수소계. 여기 답이 있었네요. 저수소계. 수소가 적다. 저수소계. 자, 다음 용접 구조물의 이음 설계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구하라네요. 반복 하중을 받는 맞대기 이음에서 용접부의 덧붙이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지 않는다. 2번 용접선이 교차하는 곳이나 만나는 곳에 응nhập 집중을 방지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접선이 교차하는 곳이나 만나는 곳에 응nhập 집중을 방지한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철판이, 여기도 철판이에요. 여기 철판인데 얘를 용접해요. 이렇게 네모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용접할 때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응력이 집중되잖아요. 왜냐면 휘는 게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가운데로 출발해요. 출발해서 이렇게 용접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용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은 입열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유단 쪽으로 변형을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응력을 보내는 거죠. 이쪽에 응력 집중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차되거나 만나는 곳에 응력 집중을 방지하라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철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작게 그렸지만 사람이 요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쪼면한데 용접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상황 없겠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응력 집중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용접 크레이터 부분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부 끝단에 돌출부를 주어 용접한 후 돌출부를 절단한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왜냐면 크레이터 부분에 이상한 결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레이터 처리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용접 중에는 아무래도 잘 안 들어가는데 결함이 용접을 스톱하는 그곳에 결함이 많이 들어가요. 피부과크 용접으로도 RT를 찍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제 백을 냈죠. 이면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번에 채울 때 이렇게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꼭 한번 서야 되잖아요. 크랙 처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크를 일으켜서 여기 용접할 때 이때 끝나고 시작된 이 부분에 크랙 처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슬로우가 들어간다든지 기공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왜냐면 아크가 안정되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크가 끊어진과 동시에 바로 아크를 일으켜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용접하는 거죠. 크레이터가 이만큼 있다면 용접 끝단 10mm 뒤로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부터 녹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거의 끊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용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봉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이러면 결함이 덜 생겨요. RT 찍어도 별 이상 없거든요. 이게 아예 식기 전에
이 용접 부위가 식기 전에 식을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아크를 일으켜 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결함이 좀 덜 들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레이트 부분이 꼭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용접부 끝단은 돌추부를 더 많이 용접한 다음에 돌추부를 절단하는 것이 결함 방지할 때 좋습니다. 또 이렇게 크레이트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용접을 하면 할수록 이 결함이 옆으로 번져요. 막 번지거든요. 수정해도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급힘 응력이 작용하는 겹치기 필렛 용접의 경우 급힘 응력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하기 위해 한쪽 부분만 용접한다. 한번 볼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철판이 이렇게 있어요.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철판이 또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겹쳐서 용접하는 경우에 필렛 용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도 이쪽도 이렇게 용접해야 되겠죠. 뒤로 보면. 그런데 이 얘기 뭐냐면은 굽힘 응력이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여기를 고정시킨 상태 얘를 이렇게 밀어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걸 굽힘 응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굽힘 응력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해서 한쪽만 용접한다는 것은 이쪽만 용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만 용접하고 이쪽은 용접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찢어지겠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쪽만 용접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양쪽 다 용접해야죠. 얘도 그렇게 하려면은 이쪽에도 용접을 이렇게 뒷면에도 용접을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요. 그래야 되겠죠? 앞뒤로 다 용접해야겠죠? 네. 그래서 문제, 이 한쪽 부분만 용접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야겠어요. 틀린 거 골라 했죠? 네. 다음 문제,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4번. 강판의 두께가 7mm, 용접 길이가 12mm, 완전 용입된 맞대기 용접부에서 인장 하중을 3444kgf로 작동시켰을 때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몇 kgf/mm 제곱인가? 자, 인장 응력이란 게 뭘까요? 인장 응력이라는 것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업 맞대기 용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백을 내고요. 채운 다음에 표면 비드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뭐예요? 아, 부위업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이건 뭐죠? 이렇게. 아, 이면 비드를 내란 뜻이죠? 그런데 윗면도 갈아내고 밑면도 갈아내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갈아내고 여기도 갈아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갈아냈다 쳐요. 그러면 용접한 여기 놓을 거 아니에요. 용접한 부위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두께 여기서까지 두께요. 강판의 두께가 여기서까지 두께요. 두께가 7mm라는 거예요. 7mm고요. 용접 길이가 12mm예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 면에 3444kgf를 잡아 당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아 당겨요. 당기면 인장 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P가 되겠죠? P가 얼마예요? P는 3444kgf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응력이라는 건 잡아 당겼을 때 버티는 힘이죠. 그러면
요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12가 되겠죠? 7 곱하기 12, 7 곱하기 12가 되겠고요. 잡아당긴 힘은 3444 kgF가 되겠죠?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7mm, 12mm니까 mm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 숫자 중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네. 단면적분의 힘이었습니다. 인장강도는 단면적분의 힘. 35번 모재 및 용접부의 연성을 조사하는 파괴시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연성이 뭔가요? 연성? 연한 정도인가요? 네. 자, 연성을 조사하는 파괴시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거. 우리가 이제 그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또 용접 기능장을 시험 볼 때요. 피그, 그 다음에 피버워크 맞대기 용접을 시험 볼 경우는 이렇게 용접을 이면비도 하고 파이널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장 연성을 조사한다. 연성을 조사하는 거는 경도 단금질하면 경도가 높아지잖아요. 단단하게 높아지는데 취성이 생기죠. 취성이란 뭐예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취성이죠. 취성을 없애기 위해서 풀림 처리를 하죠. 뜨임 처리도 하고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성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취성의 반대죠. 그러니까 딱 부딪혀서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일단 이렇게 앞뒤를 싹 갈아요. 싹 간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번 34번 시간에도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놓고요. 여기를 프레스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찍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굽힘시험이라고 그래요. 굽힘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지 않으면은, 파괴되지 않으면, 용접 부위가요, 파괴되려면 시험 합격하는 거거든요. 연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충격을 주어도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연성이잖아요. 그렇죠? 연성을 조사하는 파괴시험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굽힘시험입니다. 굽힘시험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시험을 보면 하는 우리가 제출한 용접편을 우리가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연성을 조사하는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굽힘시험이에요. 자, 다음 문제 36번. 다음 중 용접 비용 절감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용접 대기 시간의 최소화. 최소화가 아니네요. 최대화네요. 용접 대기 시간의 최대화. 그러면 어떤가요? 용접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용접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뭔 말하면 용접사가 용접을 안 하고 쉬고 있다든지 뭔가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거를 용접사가 용접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파이프를 좀 날라다 준다든지 그런 현장은 별로 드뭅니다만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배관사나 제관사가 계실 것 같긴 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파이프나 이런 걸 붙여 놓잖아요. 제관사하고 배관사나 그러니까 조공들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가접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이프를 쭉 가접을 해요. 그럼 용접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용접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막 용접을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용접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누군가를 붙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배관사나 제관사나 조공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파이프를 들어서
가접을 하는데 용접사들은 놀고 있어요. 대부분. 보통 기계 이렇게 설치해 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계 설치해 놓고 뭐 이렇게 토치도 갖다 놓고요. 전기 연결해 놓고 뒷선이라고 하죠. 전기 뒷선도 이게 회사마다 공장마다 다 달라요. 뭐 220V 쓰는 데도 있고 380, 440 쓰는 데도 있고 뭐 그러면 이 기계에 맞게 또 변환도 해줘야 되고요. 액세서리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와이어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가스 나오는지 확인하고 뭐 가스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그 파이프를 다 붙여놔야 돼요. 가접을 해놓으면 저는 그때부터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만 용접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용접사가 일단 들어가고요. 용접사가 들어가죠. 투입되잖아요. 그다음에 배관사 이런 배관일이란 배관사 들어가 배관 조공들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도 가야죠. 사장님도 가셔야 되고 또 누구 있을까요? 여기 만약 이거 들었다 놨다 하려면 크레인 기사님 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용접사를 그 다음날 오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라 하든지 아니면 가더라도 요거부터 빨리 붙여놓고 시작하면 빨리 용접하게 하면 되잖아요. 용접사가 용접을 마무리해야 끝내야 이 현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이걸 파이프 들고 막 이거 다 크레인을 들고 해도 되는데 자기서 협소하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공을 좀 더 쓰는 거예요. 인력 사무소에 가면은 뭐 요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조공 뭐 15만원 준다 쳐요. 조공 15만원짜리 조공 한 명 더 부르면 되잖아요. 한 명 더 불러서 인력 사무소 연락해가지고 조공 한 명 더 불러가지고 이거 나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여기 있는 이 용접사가 이거를 나르게 유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극히 드물긴 한데 왜 그럴까요? 그거 꼴보기 싫은 거죠. 자기들 막 이거 들고 날고 하는데 용접사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 같고 그죠? 저는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 극히 드물. 왜냐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많은 사람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든 말든 내가 용접사 너 일 시켜 먹겠다 이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파이프 들고 나고 하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용접할 때 잘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경우 극히 드문데 큰 현장에서는 아예 거의 없고요. 아예 없어요. 큰 현장에 없고 가끔 이렇게 그런 경우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큰 현장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작은 현장도 처음에는 뭐 닥치는데 이랬으니까요. 그런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현장은 보나만 합니다. 돈 안 나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다 새 나가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알면서도 이 배관사가 또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봐 사장님도 눈치 봐요. 네, 이런 현장 오래 못 갑니다. 돈 안 나와. 빨리 도망가셔야 돼. 그리고 이런 현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용접 대기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최대화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접사도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해주고 최대한 속도 올려서 해주고요. 사장님이 돈 벌 수 있게 해야 사장님이 돈을 벌어 나도 돈을 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은 죽어버리면 나는 뭔 의미가 있어요. 사장님이 돈을 벌 수 있게 만약에 내가 빨리빨리 용접해가지고 한 공수 줄였다 그러면 하루를 줄였다 그러면 용접사, 배관사, 조공, 사장님 뭐 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하루에 얼마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 우리가 조금 용접사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비용이 남다면 사장님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조립 성반 및 용접 지급 활용, 가공 분량에 의한 용접 손실 최소화 다 맞는 말이고요. 1번 아니겠네요. 그렇죠? 용접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죠.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용접사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건지 이 용접을 어떻게 하면 불량이 안 생기고 빨리 할 건지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결함이 나오면 안 되겠죠. 결함 나오면 새로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투입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함 생기지 않고 빨리 최대한 사장님 돈 벌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